엄마, 제발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회사는 우리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나아요. 엄마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회사는 그대로 멈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니? 이 회사는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야. 그의 믿음이 담긴 유산을 그런 태도로 관리하겠다고? 넌 자격이 없어. 엄마가 안 넘기신다면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우리 미래를 계속 막을 순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털어놓을 이야기는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유산을 지키려 했던 제가 자식들에게서 어떤 대신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저를 방에 가둬두고 회사를 팔려 했던 사건. 과연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영상 업로드 시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댓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요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김미자입니다. 올해 63세로 한국의 조용하지만 활기찬 해안 도시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네온사인이 화려한 현대적인 도심과는 달리 저는 전통적인 한옥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조용한 외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제 한옥은 작은 마을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뒤로는 아련히 보이는 낮은 산들이 있고 앞으로는 바다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마당에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오래된 소나무들을 바라보고 지난 날들을 떠올립니다. 집 앞 작은 정원의 나무와 돌 하나하나까지 모두 저와 남편 한스모가 30년 넘게 손수 가꾸어 온 것입니다. 제 남편은 성실하고 재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도자기 수출 회사를 설립했고 한국 전통의 멋을 담은 항아리, 찻잔, 그리고 다양한 도자기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사는 크지는 않았지만 전통 예술을 사랑하는 외국 고객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남편 스모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도자기를 사는 이유는 단지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지. 그 시절 우리 삶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매일 집안일을 돌보고 뒤뜰에서 채소를 키웠으며 스모 씨는 집에서 멀지 않은 도자기 공방에서 바쁘게 일했습니다. 우리 세 아이, 큰아들 한태진, 둘째 딸 한민정, 막내 아들 한태유는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정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올해 봄, 승호 씨가 오랜 암투령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정신적인 상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과 가족에게 채울 수 없는 큰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인천에는 억수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경상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지막 숨소리가 멈추는 순간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의 달여자였던 그가 이제는 단지 기억 속의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승호 씨는 우리가 함께 지은 한옥과 도자기 회사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유산과 함께 그는 저에게 큰 짐도 함께 남겼습니다. 그것은 회사를 지키고 가족을 이끌며 그가 평생 지켜온 가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단 일주일 만에 가족의 분위기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서로를 지탱하던 우리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같은 단연을 바라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상실은 가족 안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갈등을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인천은 여전히 일상적인 리듬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한옥이 기와를 비추는 아침 햇살과 바닷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조차 저는 더 이상 평온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점점 커져가는 불안과 외로움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맏아들 한태진, 36세, 둘째 딸 한민정, 32세, 그리고 막내 아들 한태윤, 28세입니다. 세 아이는 각자 다른 성격과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식들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가족의 분위기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화목했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어색해졌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맏아들 태진이 거실로 찾아왔습니다. 태진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짧은 안부 인사를 나눈 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회사 지분을 저에게 넘겨주세요. 제가 회사 자산을 관리해야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의 요구를 듣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를 물려줘야 할 시점이 언젠가는 올 것이야 생각했지만 그의 태도와 성급함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태진아, 내가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 회사는 너희가 정말 성숙해지고 서로 단합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맡아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넘겨줄 수가 없다. 제 설명이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길 바랐지만 태진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믿지 않으신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태진은 항상 제가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결단력이 강하며 항상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야만이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태진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 각자의 성격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둘째 딸인 민정이는 세 아이 중 가장 온화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이고 걱정이 많은 편이라 갈등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민정이는 가족 사업에서 물러나고 자신의 가정을 돌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회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민정이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엄마, 저는 사업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건 오빠와 동생이 할 일이에요. 막내 아들 태윤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젊고 창의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지만 그만큼 현실 감각이 부족합니다. 태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요즘 시대는 변해야 해요. 회사도 현대적이고 트렌디하게 바뀌어야 해요. 그냥 전통만 고수해서는 안 돼요. 그의 열정은 고맙지만 때로는 경험 부족과 충동적인 태도가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제가 태진의 요구를 거절한 이후 가족 간의 대화는 더 이상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냉담해졌고 저녁 식사 자리에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영 나와도 노트북을 켜놓고 일에만 집중하며 가족의 대화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침묵을 유지하며 갈등을 피하려는 듯했고 태윤은 자신의 혁신적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희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저를 끌고 가는 세 갈래 길 사이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미자야, 가족은 모두 같은 길을 갈 때 더 강해진다. 너희 아이들이 그걸 깨닫게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각기 다른 의견과 목표를 가진 세 아이를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거실의 다다미 방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정원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그의 말과 그가 남긴 유산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스모 씨, 내가 이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신이 내게 너무 큰 짐을 맡기고 떠난 것 같아요. 남편이 만든 도자기들을 바라보며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세심한 작품들 속에서 그의 사랑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등이 우리 가족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강해져야 해. 회사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해. 하지만 앞길은 여전히 험난했고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평소처럼 마담을 정리하고 있었고 한옥이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태진과 그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태진은 결심한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한번 회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 남편의 이혼을 따르겠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태진의 요구를 들어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그들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태진과 그의 아내는 저를 부엌 뒤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은 작고 창문이 하나뿐이었으며 여름날의 뜨거운 공기를 막아줄 에어컨이나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태진은 문을 잠그며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방 밖으로 나가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문이 잠긴 소리와 함께 그들은 떠났고 저는 그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약간의 음식과 물이 놓여 있었지만 그 양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지만 바람 한 점 없었고 뜨거운 여름 공기만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첫날 저는 그들이 단순히 제게 시간을 주고 싶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나를 설득할 시간을 가지려는 거겠지. 태진은 늘 자신의 결점을 강하게 주장하곤 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의도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저를 방에 가둔 이유는 단순한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어서도 아무도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지치고 불안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저의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는 걸까? 이튿날이 되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무런 설명 없이 저를 방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된 느낌을 받았고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태진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존재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가 정말 나를 가족으로 여긴다면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작은 방 안에서 저는 절망과 외로움, 그리고 배신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에 갇힌 지 3일이 지나던 날,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정이에요. 민정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제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정이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덥고 답답한 공기를 느낀 민정은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데 계신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오랜 침묵과 목마름으로 인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은 제게 물과 음식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나가게 도와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랑 태윤이가 지금 회사 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걸로 자기들 빚 갚고 부동산 투자하려고 해요.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자기들끼리 다 준비 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내 오빠랑 태윤이가 회사 팔겠다고? 그건 너희 아버지가 평생을 다친 회사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민정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믿기 힘들어요, 엄마. 특히 오빠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요. 태윤이는 그동안 무책임했던 적이 많지만 오빠는 항상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버지를 존경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한태진, 제 큰아들은 늘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우등생이었고 책임감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저는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 회사마저 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내 오빠가 어떻게 이렇게 됐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민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오빠가 많이 변했어요. 빚도 생겼고 주변에서 더 성공해야 한다고 압박을 줬어요. 그리고 태윤이도 오빠를 설득했나 봐요. 둘이 요즘 자주 만나요. 저는 혼란스럽고 배신감에 찼지만 동시에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민점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조심해야 해요. 오빠랑 태윤이가 엄마를 계속 이렇게 가둬둘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민정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민정아. 너라도 있어줘서 엄마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 아빠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지만 엄마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거야. 그날 밤, 저는 민정이 다시 돌아와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배신과 실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정은 저를 돕기 위해 남편 박현수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현수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신중하면서도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민정이 성함을 설명하자 현수는 바로 인천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수는 성함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진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가둬두는 건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움직이려면 불법 감금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진과 태윤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절망스러웠지만 현수는 냉철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계획을 세워보죠. 현수와 민점은 저와 함께 태진과 태윤을 상대로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구에 굴복한 척하며 회사 지분을 넘기는 것에 동의하는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진아, 태윤아, 내 아버지가 남긴 회사니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 대신 서류 내용을 더 잘 설명해줘야 한다. 입안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모든 조건을 확실히 해야겠구나. 두 사람은 제 말을 듣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만한 태도로 서류를 들고 들어왔지만 저와 민정, 현수는 이미 철저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방 안에서 태진은 회사 지분을 넘기는 서류 내용을 빠르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회사의 미래가 더 밝아질 거예요. 태윤도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는 새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회사가 바뀌어야 해요.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들의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걸로 빚도 해결하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더 벌면 돼. 그래, 어차피 어머니는 관리하실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지. 이 모든 대화를 방 밖에 숨어있던 현수가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에는 그들의 음모와 회사 매각 계획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태진과 태윤이 서류를 제 앞에 놓으며 서명을 요구하는 순간 현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등장에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현수입니다. 불법 감금과 재산 갈취 시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두 사람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태진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민정이 부른 겁니까? 현수는 대답 대신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대화는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두 분의 계획과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수의 단호한 태도에 태진과 태윤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다 낳고 기른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가족의 신뢰를 배신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현수가 상황을 정리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안전하십니다.
이 증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모든 걸 바로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민점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엄마를 이렇게 가둬둘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저는 두 사람의 도움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정아, 현수야. 하지만 이 상황을 끝까지 해결하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구나. 현수와 민정의 도움으로 확보한 녹음 파일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저는 인천지방법원에 한태진과 한태윤을 상대로 불법 감금과 재산 갈취 음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는 동안 마음 한켠으로는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그러나 남편이 남긴 회사와 가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소송 소식이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이웃들은 점차 우리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화목했던 가정으로 알려졌던 저희 가족이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김 여사님 댁에 무슨 일이래요? 자식들이 그럴 수 있다니? 평생 아끼고 키운 아들이라더니 정말 돈이 모든 걸 다 꺼놓나 봐.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이웃들의 비난이 아니라 제가 직접 느낀 가족의 타탄이었습니다. 캐지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대응하기 시작했지만 저와의 대화에서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설득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회사는 저희가 맡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주장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저를 무시하는 태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분히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진아, 내가 말하는 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남긴 뜻은 단순히 돈을 벌자는 게 아니야. 이 회사는 우리 가족의 정성과 추억이 담긴 곳이야. 내가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지. 하지만 태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저희도 우리 방식대로 할 겁니다. 저는 태진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며 이제 우리 가족의 관계가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점은 제 곁에서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버지도 지금 서머니에서는 엄마의 결정을 지지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프고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이제는 제게 낯선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재판일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저는 회사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문제를 넘어 제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예전처럼 화목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다담이 방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승호 씨,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한옥 밖에서는 여전히 인천의 여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소송과 갈등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어긋났지만 저는 이 상황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그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태진과 태유는 자신들의 행위를 완단히 부인하며 법정에서 서로 다른 견념을 늘어놓았습니다. 태진은 자신이 회사를 더 나은 단념으로 이끌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사가 현대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어머니의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유는 책임을 회피하며 형을 따라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수가 녹음한 음성 파일이 법전에 제출되자 그들의 주장은 무너졌습니다.
녹음에는 두 사람이 회사의 지분을 팔아 빚을 갚고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태진과 태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회사의 관리 권한을 전적으로 저에게 넘기기로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 가족 간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회사와 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태진과 태윤은 불법 감금과 재산 갈취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한옥에서 거주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한옥은 다시 제 손에 돌아왔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제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태진과 태윤이 떠난 뒤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가족의 갈등과 분열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정과 현수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민정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아버지도 엄마가 이렇게 지켜내신 걸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현수도 한쪽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지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위로에 감사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다다미 방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미자야, 내가 없으면 이 가족은 무너질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야. 그의 말을 떠올리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가족의 관계가 크게 상처받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우리 가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입니다. 다행히 민정과 현수는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민정은 회사 업무를 도와주기로 했고 현수는 법적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도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민정의 이 한마디는 제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태진과 태윤과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남편의 유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옥의 정원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승호 씨, 제가 약속했죠. 당신이 남긴 것들을 제가 끝까지 지킬 거라고. 이제 시작이에요.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하는 이름 아래에서도 우리는 항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가족이 하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갈등과 배신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깊고 아팠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태진과 태윤이 보여준 모습은 제게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었고 그로 인해 저는 더 이상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옥과 도자기 회사는 남편이 남긴 유산이자 우리 가족의 뿌리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곳을 단순히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한옥을 예술 공간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는 남편과의 추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도자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전통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예술 작품이야. 저는 그 말에 따라 한옥을 젊은 예술가들과 도자기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젊은 세대가 전통을 배우고 새로운 창작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태진과 태윤은 재판 이후 서울에서 따로 살며 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저는 가끔 그들의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매일 밤 혼자 한옥의 조용한 공간을 걸을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저 아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날이 올까? 그들이 돌아온다면
내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키운 아이들인 만큼 저는 여전히 그들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배신과 상처를 다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한옥의 제단 앞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스모 씨, 제가 약속한 대로 당신이 남긴 것을 지켰어요. 이제는 당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볼게요. 그 순간 남편이 제 곁에 있는 듯한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늘 제게 말했던 용기와 끈기가 다시금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한옥은 이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도자기를 배우고 창작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씩 희망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를 괴롭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계속 강하게 버티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마음을 열고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까? 이 질문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를 시험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며 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